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또 일부 이 코인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소폭의 반등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한 4만 100달러 선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부터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틀 전에 이렇게 38.5K를 찍은 이후로 그래도 이제 이틀 연속 양봉이 나왔고 오늘도 지금은 소폭 좀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이 하락 추세선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또 내일 금요일 주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주말까지의 움직임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 안으로는 또 이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알트 시총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더까지 제외한 알트 시총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어제 제가 요 이틀 전에 요 일봉이 아래 꼬리를 달면서 상당히 말아 올리긴 했지만 요게 양봉으로 전환되지는 못해서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제 일본 기준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그나마 이제 좀 반등의 기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알트 시총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 하락 추세선 속에 현재는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 주말 동안의 움직임이 과연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좀 반등을 해주는지 그것으로 좀 진짜 찐 반등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 투자자들은 과연 이 상승과 하락 어디에 베팅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또 궁금할 텐데, 그렇다면 현재 이 선물 요 포지션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현 시점은 보시는 것처럼 뭐 롱과 숏이 지금은 살짝 이 숏 베팅이 많긴 했는데 그런데 어제 밤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밤 그때가 이제 12시 20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오늘 새벽 12시 20분쯤에 그때 선물 시장을 이렇게 공유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걸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전날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이 어느 정도 저점으로 봤는지 이 하루 동안에 쌓인 롱베팅 물량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롱베팅 물량이고 요것이 숏베팅 물량인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동안에 이 숏베팅보다 롱베팅 물량이 꽤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루짜리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것을 이제 일주일로 제가 변경을 해서 또 체크를 해보니까 요걸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로 봤을 때는 이 롱 베팅 물량보다 요 숏 베팅 물량이 훨씬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3배 정도나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44,000달러 선부터 44,600달러, 그러니까는 44K 중반까지 이 숏 베팅 물량이 엄청나게 지금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을 이제 히트맵 요것으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 숏베팅 물량이 지금 정말 진하게 몰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게 어제 밤 시점이니까 현 시점에 요 청산 히트맵으로 좀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기간을 일주일로 보고 현재 선물시장 그 상황을 지금 보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짙은 노란색이 한 42K에서 좀 형성이 돼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4만 달러 초반부터 요 44K 선까지 이렇게 엄청난 숏베팅 물량이 요 롱베팅 물량보다 훨씬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도 이렇게 이 롱베팅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일단 요 롱베팅 물량을 청산을 시키고 그 이후에 요 숏베팅 물량을 청산을 시킬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 숏베팅 물량들을 청산시키러 갈지 그것이 참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 볼 때 이 투자자들의 베팅은 여전히 이 쇼관점이 좀 더 우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오늘부터 주말까지의 움직임이 꽤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오늘 나온 기사 중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요걸 좀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오늘 새벽 2시쯤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러면서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이 올해는 미 증시 금보다도 성적이 저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올해 주식 금보다 저조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 이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 증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위험자산 선행 지표인 이 비트코인은 증시보다 더 하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과 장기 국채는 선방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유를 이 경기 침체의 이유로 든 것인데,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뭐 경기 침체가 뭐 우려스럽지 않은 상황은 또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일단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이 침체 국면을 지금 바라보는 것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발언을 한 이 사람이 대체 누군가 좀 자세히 보니까 블룸버그의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매크로 전략가니까, 그렇다면 뭐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인데, 그러면 과거에는 이 사람이 좀 어떤 이런 전망을 했는지 그것을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 2023년 8월에, 그러니까는 요때 8월이면 요 차트로 보시게 되면 작년 8월이니까 좀 확대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그때 이제 뭐 리플 법원 항소 신청이 또 승인이 되고, 또 헝다 파산 소식, 그 다음에 스페이스X 매도설, 그러니까 비트코인 매도설, 이렇게 복합적인 하락의 이유로 진짜 비교적 큰 요런 하락이 발생된 이후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때 보시는 것처럼 이 마이크 맥글론이, 조금 전에 그 인물도 요 마이크 맥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 맥글론이 빅 비트코인 펌프의 시대는 끝났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023년 또 7월에는 마찬가지로 이 마이클 맥글론이 비트코인이 하반기에 큰 시험대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또 경고의 목소리도 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6월에는 이 마이크 맥글론이 비트코인 붕괴 예측, 비트코인 최악의 시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걸 보고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런데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2023년 10월에, 그러니까는 10월 달에 보시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은 요때인데, 그런데 알트코인이 이때 이제 거의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던 그때기도 했어요. 그때 이제 어떤 발언을 했었냐, 올해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도 급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올해라고 하면은 이제 2개월도 안 남았던 그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지만 이때 가격이 대략 한 2만 달러 중반이었는데, 그런데 이때 오히려 이 전문가라는 사람은 비트코인 가격이 10,000달러까지도 급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리 이 뭐 블룸버그 전략가 전문가를 하더라도 이 시장의 앞날을 맞춘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전문가도 다 틀리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뭐 심지어 뭐 이 바닥에는 전문가가 없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 기사도 뭐 올해 비트코인이 미 증시 금보다도 성적이 조조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뭐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누구의 의견은 뭐 저 역시 제 의견도 그냥 단순 참고만 생각을 하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내가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런 뉴스나 이슈보다는 항상 좀 큰 그림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그 기준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요 S&P 500을 이제 좀 바로미터로 보고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사실 올해 연초 시작하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이 S&P 500이 연초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연일 하락을 해가지고 좀 불안한 출발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제 이 상승폭이 좀 소폭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최근 5일간 연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괜찮은 흐름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 S&P 500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2022년 1월에 역대 최고점을 현재는 넘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이어진 요 상승 채널에 현재는 이 상단까지 또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 매일매일의 이 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이 같지는 않더라도 그 방향성만은 항상 같이 움직여 왔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매크로를 지켜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요 트윗을 한번 보여드리면 또 어느 한 분석가가 내가 보는 것을 당신도 보고 있나요? 해가지고 또 요런 차트를 올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저는 이 S&P 500을 기준으로 삼지만 이제 뭐 이 S&P 500과 나스닥의 움직임이 그 변동폭이 좀 다를 뿐이지 그 흐름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뭐 이분은 이제 나스닥을 여기에 첨부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과 나스닥 그 다음에 DXY 그러니까 달러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보게 되면 일단 요 빨간색 점이 대략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저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빨간색 저점일 때 보시는 것처럼 요 달러 지수는 이렇게 고점을 형성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이 저점일 때 이 나스닥 역시 이렇게 또 저점을 형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노란색 구간을 보면 이렇게 상승장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그 저점 구간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나스닥도 이런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저점의 구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 시점도 보시게 되면 현 시점도 요 노란색의 저점 구간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암시를 또 그려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 달러 지수, 이 DXY의 움직임은 어제 제가 공유를 하기도 했지만 요걸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달러 지수의 움직임이 이렇게 이 상승 채널로 대략적으로 한 100포인트에서 이제 한 103, 이제 104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요것을 좀 시계열로 길게 해서 보게 되면 일단 요때부터 보게 되면 그 패턴이 하락, 상승, 횡보, 또 하락, 상승, 횡보, 또 하락, 상승, 횡보, 또 하락, 상승, 횡보. 그래서 이제는 요 하락의 패턴이 이어질 차례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반대로 이 미 증시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또 그릴 수 있는 또 그 관계가 또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우리가 또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어제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중국이 다시 돈 풀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인민은행이 2월 5일부터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를 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준율이 뭐냐면 은행이 적립을 해야 하는 현금 비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준율이 지급 준비율의 약자인데, 이 지준율이 내려가게 되면 은행이 시중에 풀 수 있는 그 자금 규모가 커지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준율을 중국의 기준 금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0.5%포인트 인하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 인하의 효과는 요걸 보시는 것처럼 188조 원을 풀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시장에 장기 유동성 188조 원을
공급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중국 증시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인도 증시가 홍콩을 제치고 세계 4위로 올라섰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지금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이 홍콩 ELS 때문에 뭐 대규모 청산이 지금 예상이 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370조 원의 증시 부양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23일이니까는 금리 인하 발표 하루 전에 나온 기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증시 부양책이 뭐냐면 증시 안정화 기금을 투입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 이것을 보시게 되면 약 2조 위안, 원화로 약 370조 원이나 되는 규모를 증시 안정화 기금을 동원해 중국 주식 매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시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직접 중국이 이 370조 원을 들고 중국 주식을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 상승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수익 실현이 된 그 자금들은 또 그대로 다른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중국 지준율 인하 결정은 암호화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중국이 대규모로 자금을 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돈 풀기의 그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에 암호화폐 시장이 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중국은 돈을 풀기 시작을 했고, 또 미국 역시 뭐 당장 3월 금리 인하는 지금 좀 멀어져 보이긴 하지만 당장 3월은 아니다 하더라도 올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것은 그 유동성을 먹고 사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 어떠한 호재보다 가장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조정이 진짜 끝났는지 아니면 더 지속이 되는지 뭐 정확히 뭐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어진 그 시간마다 내가 그때를 나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